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은 블루프리즘 코어 VBO 말고 컬렉션 변수를 좀 더 활용을 해보는 과정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컬렉션 기본편을 보면은 변수를 컬렉션 변수를 생성을 해주고 안에 필드 값이랑 데이터를 넣어주고 이제 안에 있는 데이터를 다른 변수에다가 담아주는 정도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안에 있는 데이터의 값에 따라서 A라는 친구는 A라는 컬렉션 안에 B라는 친구는 B라는 컬렉션 안에다가 데이터를 옮겨주는, 넣어주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컬렉션 데이터를 좀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주는, 처음에 필드 탭,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탭들은 잠깐 화면 정지해서 이거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니셜 밸류 가서 이 데이터는 그대로 따라 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름이랑 아이디는 그냥 랜덤으로 뭐 적으셔도 되고 이 대출 이름만 주택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 둘 중에 랜덤으로 아무렇게나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로우 수도 편하게 원하는 로우만큼 수만큼 여기 우측에 있는 애드 버튼 눌러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컬렉션 변수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주셨으면은 제가 항상 말했듯이 컬렉션 변수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좌측에 있는 루프를 끌고 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루프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루프 스타트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항상 컬렉션 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활용을 할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이제 루프를 돌면서 저희가 아까 직접 입력했던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는 과정을 그려나가게 될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해볼 거는 이 데이터를 잠깐 열어보면은 헤더 이름이 아이디, 성명, 대출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에다가 넣어주고요. 신용대출은 신용대출이라는 컬렉션에다가 데이터를 옮겨서 담아주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데이터를 먼저 어디다가 얘가 무슨 데이터인지 얘가 신용대출인지 주택담보대출인지 저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디시전을 선택을 합니다. 이 있는 디시전을 선택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디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기를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디시전을 열어서 넣어주시고 여기 옆에 보이시는 대출 이름 컬렉션 데이터.점 대출 이름이라는 값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대출 이름이 신용대출이거나 혹은 뭐 주택담보대출이거나 이렇게 분기를 처리를 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저처럼 이퀄 신용대출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거는 컬렉션 변수랑 데이터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띄워놓고 이렇게 띄워놓고 왼쪽이 원본 데이터고요. 오른쪽이 디시전에서 분기 처리를 위해서 수식으로 저희가 입력을 해둔 거예요. 보시면은 이 컬렉션 데이터라는 변수 이름 안에 저희 컬럼이 점 대출 이름 그러니까 컬렉션 데이터에서 대출 이름이 저희가 루프를 돌면서 이거를 계속 볼 거예요. 이쪽 부분을 대출 이름에 있는 컬럼 부분을 계속 쭉 볼 거고 첫 번째 루프 때 얘가 신용대출이면은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옆에서 여기 이벨류에이트 넣어주시고요. 얘를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될 경우 테스트 버튼을 누르면은 폴스가 나와요. 그러면은 얘는 true가 아니라 false 쪽으로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루프를 돌면서 이제 여기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어떠한 대출 형태의 종류로 있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은 여기다가 5어 해볼게요. 이거는 둘 다 5어는 대문자로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서 엔터 한번 쳐주시고 이렇게 넣어줄게요. 앞에 대괄호가 빠졌네요. 대괄호 넣어주고 그러면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얘가 주택담보대출인데 이퀄이 아니라 이것도 되겠죠. 이 밑에 있는 거랑 위에 있는 거랑은 같은 거예요. 저 밑에 있는 같은 경우에는 저 컬렉션 데이터.점 대출 이름의 데이터가 주택담보대출이 아닐 때라는 뜻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꺽쇠를 양옆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는 not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셨으면 OK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좀 옮겨서 담아줘야 돼요. 이거를 일단 옆으로 끌고 와주시고, 얘도 포인터를 해주시고, 얘도 이렇게 끌고 와줄게요. 자,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데이터를 좀 담아줘야 되는데, 이 좌측에 멀티 컬큘레이션 스테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두 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링크를 가지고 이렇게 이어볼게요. 보시면은 yes랑 no가 있는데, 그럼 yes 쪽에 가는 거는 이 decision 안에 있는 값을 보면은 얘가 신용대출일 때는 true로 나올 거니까 yes로 이걸 이쪽으로 빠지게 될 거고요. no인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일 때는 이쪽으로 분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컬렉션 데이터를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이 멀티 커큘레이션이 결국은 이제 커큘레이션에서 이제 여러 변수들을 담아주는 작업을 사용할 때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 커큘레이션 스테이지에서 이 컬렉션 데이터를 옮겨 담기 위해서는 저희가 컬렉션 데이터가 좀 여러 개가 필요를 해요. 그래서 컬렉션 클릭해 주시고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생성해 줄게요. 그리고 얘의 이름은 신용대출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거를 저희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이렇게 띄워주시고, 저희가 아까 입력한 신용대출 이거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필드 똑같이 3개 만들어 주시고요. 네임도 옆에 거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 주시고, 성명, 대출 이름, 또 타입도 똑같이 텍스트로 해볼게요. 네, 텍스트. 단축키로 이제 앞에 있는 알파벳 누르셔도 텍스트로 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이니셜 밸류는 애드로우로 하나만 이렇게 추가를 해볼게요. 이렇게 되셨으면은 신용대출 컬렉션 스테이지는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옆에 이렇게 생성을 해줄게요. 얘는 주택담보대출로 이름을 설정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똑같이 필드를 3개를 늘려주시고요. 아까 했던 작업을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옆에 이렇게 띄워놓고 원본 데이터 이렇게 띄워놔 주시고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그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다 텍스트이기 때문에 텍스트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니셜 밸류 가서 애드로 로우 하나 추가를 해주고요. 이렇게 되셨으면 저희가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루프를 돌려서 컬렉션에 대해서 루프를 돌리고 이렇게 쭉 내려와서 얘가 신용대출일 때 이쪽으로 빠지게 되고, 신용대출의 값을 여기 신용대출이라는 컬렉션 이쪽 안에다가 넣어줄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넣어줄 건데요. 저희 이쪽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컬렉션 데이터 이게 원본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를 한번 이대로 넣어볼까요? 그러면은 이 신용대출이 이쪽에 맞을 때 결국에는 이 원본 아이디 값을 신용대출이라는 아이디 값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신용대출 생성한 컬렉션에서 이렇게 매핑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출 이름도 있었잖아요. 저희 성명하고 대출 이름도 있었는데 성명을 끌어다 넣어주시고 원본 데이터에 성명 컬럼 이 값을 끌어다 주시고, 그 다음에 신용대출 성명 이렇게 매핑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출 이름도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OK 눌러주시고요. 여기 두 번째 멀티 커큘레이션 스테이지도 똑같이 얘는 놓을 때, DC에서 놓을 때 가는 거니까 신용대출이 아닌 거, 즉 주택담보대출일 때만 이쪽으로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똑같이 원본 데이터 일단 3개를 넣어볼게요. 아이디, 성명, 대출 이름 이렇게 넣어준 상태에서 이거에는 스토어인 어디다가 담을 건데 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아이디니까 주택담보대출 아이디 찌개 넣어주시고, 대출 이름은 주택담보대출 이렇게 넣어주시고, 성명도 이렇게 매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매핑이 되셨으면 OK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링크로 이렇게 이어주시고 스타트 스테이지에다가 set next 해주셔서 스텝 오버나 이쪽에 있는 스텝 오버나 F10을 눌러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루프를 시작을 했고요. 첫 번째 값이 저희가 주택담보대출이잖아요. 이 첫 번째 로의 값이. 그래서 이쪽으로 진행이 되고요. 스텝 오버로 보면은 이 값이 담긴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네,
지금 주택담보대출 캘큘레이션 안에 이수빈이고 대출, 주택담보대출이 잡혀 있었죠. 첫 번째 로우의 값을 원본 데이터의 첫 번째 로우를 보면은 이수빈 님이랑 주택담보대출이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계속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스텝 오버로 이렇게 넣어줄게요. 또 다음에도 주택담보대출이니까 이런 식으로 주택담보대출 컬렉션 안에다가 이번에 또 데이터가 변경이 된 걸 보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컬렉션 안에다가 주택담보대출인 거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인 거는 신용대출 컬렉션 안에 이런 식으로 담아가는 로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어? 저는 신용대출인 것들은 모두 다 이쪽 컬렉션에 넣고 싶은데 한 줄밖에 안 생겨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양쪽에 이쪽이랑 이쪽에 한 가지 로직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그 로직은 저를 일단 따라해주시면 되는데 좌측에 액션 하나 이렇게 놔주시고 더블 클릭해주시고 오브젝트 열어주시고 쭉 내려가면은 여기 컬렉션이라는 게 있어요. 컬렉션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add row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웃풋은 따로 없고 여기다가 어떤 컬렉션 변수에다가 로우를 추가할 건지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타입으로 받아달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좌측은 신용대출로 빠지니까 이거를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럼 이렇게 에러가 떠요. 얘는 지금 텍스트를 달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넣은 거는 대괄호로 되어 있는 컬렉션 형식의 변수를 넣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대괄호를 이렇게 지운 다음에 앞뒤로 쌍따옴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우측에다가 똑같이 넣어주시고요. 그럼 얘를 다 지워주고 여기에는 주택담보대출 넣어주시고 팝업 뜨면은 OK 눌러주고 대괄호 지워주시고 앞으로 쭉 가서 또 대괄호 지워주고 쌍따옴표 양옆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OK 눌러주시고 링크 스테이지 해서 이렇게 이어줘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리셋 버튼 꼭 눌러주시고 스타트 스테이지에서 셋 넥스트 해주시고 스텝 오버 한 단계씩 진행해 볼게요. 쭉 돌려보면은 아까는 로우의 1-1 얘도 1-1이었는데 로우가 증가하면서 지금 로우가 2개, 3개 담겨 있는 게 보이시죠? 얘를 쭉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F5 누르셔도 되고 스텝 오버 계속 누르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쭉 진행해 보면은 이렇게 끝나게 되고요. 한번 안 있는 값을 비교해 볼게요. 얘는 지금 신용대출인 값이고요. 원본 데이터 열어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옆에 보시면은 신용대출인 게 원본 데이터에서는 이렇게 2개, 그 다음에 밑에 2개, 총 4개인데 여기도 똑같이 4개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봐볼게요. 주택담보대출도 얘도 보면은 위에 2개, 그 다음에 신용대출 2개 띄고 2개, 주담대도 이제 4개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드로우 저희 컬렉션 VBO 중에서 맨 밑에 있는 애드로우를 넣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데이터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본 거는 이 컬렉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안에 있는 데이터로 분기를 처리를 하고 이제 각 분기마다 알맞는 데이터를 알맞는 컬렉션 변수 안에다가 넣어서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